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2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농지에 대한 5편의 시리즈 강의 중 3번째입니다. 3번째에서는 농지 원부에 대한 내용을 완전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1강에서는 농지의 의, 소유 자격, 소유 상한, 취득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5-2강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5-3강에서는 농지 원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강에서는 토지사항의 수목 소유자 관계,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농지 5-5강에서는 용도 외로 사용한 농지의 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농지 원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원부의 의의와 작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 원부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든 농지를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농지 원부 작성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작성 기관 및 처리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지 원부를 작성한 농업인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농지 원부 작성 시 그 혜택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원부란 무엇이고 왜 작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원부란 농지의 소유 임차 관계 그리고 실제 농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기록하고 농업인 여부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농지가 있는데 누가 소유하고 있고 또 누가 임차를 하고 있고 소유나 임차를 하고 있는 그 농지를 실제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란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작성 목적을 보시면 농지법 제49조 1항에는 시구 읍면장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농지 원부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농지 원부의 구성을 보시면 농지 원부는 고유번호, 또 농업인 정보, 세대원 사항 등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농지 원부는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원부는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 파악 등 농지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농업 관련 자금 지원 대상 농가 선정 등 농정 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농지 원부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농지 원부의 신청 대상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 원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농지 원부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지 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실제로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규모를 살펴보시면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 두 번째는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이용해서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작용하지 않으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하고 있던 임차를 하고 있던 간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이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경인 경우에는 소유농지 현황을 포함한 농지원부 작성 신청서, 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제로 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경작 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예요. 핵심입니다. 또 두 번째,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농지 현황을 포함한 농지원부 작성 신청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가장 중요한 이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경작 확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 또 신청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 읍면의 농지관리부에 신청을 합니다. 농지의 소재지 주소지가 아닙니다. 농업인의 주소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주소지 시구 읍면의 농지관리부에 신청을 해줘야 돼요. 농지 소재지의 주소가 아닙니다. 또 직접 신청을 하든지 인터넷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농지원부를 어디에서 작성하고 또 관리를 하는지, 또 작성하는데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기관 및 관리 기관을 보시면 이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관서가 아니고 농업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관서, 그러니까 시구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작성을 하고 농지원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 소재지가 아니고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 읍면사무소예요. 또 처리 기간을 간략하게 보시면 농지 소재지가 농업인의 주소지 관내인 경우에는 즉시 작성이 됩니다. 또 농지 소재지가 농업인의 주소지 관외인 경우에는 10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 10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 자신이 직접 농지 소재지 행정관서를 방문해서 자경농지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본인이 직접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 읍면사무소에 제출을 해주면 이 발급 기간 10일을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작성 절차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이 본인의 주소지 시구 읍면의 농지관리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농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즉시 작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지가 주소지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이 주소지 행정관서가 토지관할 행정관서에 이 신청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를 조회를 해가지고 그 조회서를 받아가지고 농업인 주소지 행정관서에서 작성을 하고 또 농지원부를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구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주소 이동으로 신거주지의 시구 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이송을 해서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농지원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면 농업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농지원부를 작성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8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세제 혜택, 그 내용을 보시면 8년 이상 제촌 자경하면 5년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혜택이죠. 또 두 번째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놔야 농업인 대출이나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건저당권 설정할 때 국민주택 채권 사는 것이 면제됩니다. 또 네 번째는 농업인 면세율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농협조합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농협조합원을 가입해두면 농협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또 마지막 여덟 번째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농지에 대한 시리즈 강의 5개 중에서 세 번째 강의 농지원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지원부의 작성 목적이나 작성 대상, 또 작성을 했을 때 농업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그리고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농지원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